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버티던 초고가 아파트까지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무엇인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거래량 추이 보겠습니다. 6월 27일 기준 5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요, 1715건입니다. 그러면은 4월달과 비슷한 수준이 이어가겠구나. 그런데 주목하셔야 되는 게 6월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467건이 등록됐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거래량 등록 가능 기간 한 달하고 3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6월 아파트 거래량 정확한 산출은 못하겠지만 4월 27일 기준 3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4월 27일 기준 3월 아파트 거래량이 519건인데 이거보다 적은 467건이네. 그럼 3월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니? 적었단 말입니다. 1437건인데 이거보다 10%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4월달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래량이 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급감하는 모습이 6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요, 서울 지역은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0.01% 하락한 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위기죠. KB부동산 매도자 동향지수도 보겠습니다. 서울이 37.4가 나왔어요.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난주 39.4보다도 더 침체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세 분석해서 드렸던 6월 10일 42포인트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아실에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 매물수 분석해 보겠습니다. 6월 10일 기준으로 아파트 매물 건수가 63,257건인데 현재는 63,769건으로요. 한 500건 정도가 늘어난 모습이고요. 전세 매물은요, 한 1000건 정도가 늘어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매 전세 매물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6월 11일 대비 늘어난 매매와 전세 매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10개 단지를 분석해드려요. 한강 이남의 6개 단지, 한강 이북의 4개 단지, 대단지를 체크해드리고요. 각 아파트의 2개 평형의 매매와 전세 변화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5층 이상 그리고 전세를 체크해드릴 때는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만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포자에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자에 5월달에 3건이 등록됐네요. 전용 84제곱미터 2건, 전용 59제곱미터가 1건이라고 합니다. 자, 2021년 최고 실거래가가 36억 6천만 원인데 5월 16일날 최고 실거래가가 무려 39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5월달에 최고가 실거래 찍은 거 6월달에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포자의 35평 6월 10일날 35억 5천 하던 최저금 매물 현재는 34억 8천만 원으로 7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던 흐름이 오랜만에 꺾였네요. 자, 50평 매매 시세는요, 6월 10일 날 47억, 현재도 47억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35평 6월 10일 날 18억, 현재도 18억 수준이고요. 전세 시세 50평 기준으로 6월 10일 날 32평 그리고 6월 27일 날 30억으로 전세 시세는 한 2억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30억짜리 전세 47억짜리 매매 가격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얘는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폭은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6월 11일 이후에 거래가 한 건 등록됐네요. 자, 26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20억, 현재도 20억이고요. 34평 매매 시세 6월 10일 날 27억 8천, 현재도 27억 8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26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10억 3천, 6월 27일 현재도 10억 3천이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34평은 6월 10일 날 14억 9천, 현재도 14억 9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도곡레슬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6월 10일 이후에 거래가 한 건 등록됐네요. 무려 49억 4천만원 전용 134제곱미터를 누군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먼저 3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31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31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43평은요. 6월 10일 날 38억 5천, 현재도
38억 5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33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18억, 현재도 18억이고요. 43평 전세 시세 6월 10일 날 20억, 현재 19억으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파크리오 아파트 살펴볼게요. 파크리오 아파트 17일 기간 동안 거래가 2건 등록됐습니다. 5월 말에 144제곱미터 면적 하나가 31억 7천만 원에 거래됐고요. 6월 6일 날 전용 59제곱미터가 1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먼저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전용 59제곱미터 제일 저렴한 매물은 19억, 현재도 19억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2평형 전용 84제곱미터는 6월 10일 날 22억, 현재는 21억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26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9억 4천만 원, 현재 8억 9천만 원으로 전세 시세가 5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32평 전세 시세는 6월 10일 날 10억 7천만 원, 현재도 10억 7천만 원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7일 동안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23억 5천 하던 이 아파트 굉장히 오랜 기간 이 23억 5천을 유지했는데 6월 27일, 6월 말에 드디어 23억 5천이 깨지고 23억의 최저 급매물이 형성이 됐습니다. 39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24억 5천, 현재도 24억 5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34평 6월 10일 날 9억이었는데 현재는 8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40평 전세 시세는 6월 10일 날 9억, 현재도 9억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 5월 말에 2건의 거래가 등록이 됐네요. 자, 31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자, 6월 10일 날 24억 하던 아파트 현재도 24억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가 27억 8천인데 지금 고점 대비 한 3억 8천만 원 정도, 거의 4억 가까이 하락을 했네요. 여기가 좀 낙폭이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입니다.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27억, 현재 26억 5천으로 다시 5천만 원이 하락 조정이 됐습니다.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31평 전세 시세 6월 10일 날 6억이었는데 이번에 5천만 원 올라가서 6억 5천만 원으로 재조정했고요. 34평 전세 시세는요. 6월 10일 날 8억, 현재는 7억 9천만 원 정도로 1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자, 이제 강북권으로 넘어가서 4개 아파트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52세대의 대단지 레미안 위브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7일 동안 등록된 거래가 없네요. 저희는 지금 거의 랜드마크급 아파트 단지만 보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정말로 적은 거 실감이 나시죠? 자, 2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11억 5천이었고 현재도 11억 5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자, 6월 10일 날 33평의 매매 시세 14억 2천이었는데 6월 27일 기준으로 13억 9천으로 3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전세 시세 6억, 현재 6월 27일 날 25평 6억 8천만 원으로 8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3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8억이었는데 6월 27일 기준으로 융자 없는 매물이 7억 5천만 원 정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자, DMC 파크부자에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4,300세대 이 대단지 아파트 17일 동안 등록된 거 달랑 2건이네요. 전용 84제곱미터 누가 중개거래로 12억 7,500만 원까지 거래를 했습니다. 13억에 나온 매물을 좀 가격은 한 2,500만 원 정도 낮춘 것 같아요. 자, 2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25평 매매 시세 10억 7천만 원, 현재도 10억 7천만 원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13억 2천, 현재도 13억 2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 변화 있나 살펴볼게요. 6월 10일 날 25평 전세 시세 6억, 현재는 5억 9,800만 원이고요. 34평 전세 시세 6월 10일 날 7억, 현재는 7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영끌 투자자가 많이 접근했던 중개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 저희가 17일 동안 거래가 등록된 것이 한 건이네요. 3,481세대에 거의 이제 반달 정도의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에 한 달 거래라 지금 거래 급감한 게 실감이 나시죠? 자, 21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매매 시세 6억 4천만 원, 현재 6억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1억 정도 하락을 했네요. 2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7억 5천, 현재도 7억 5천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소형 면적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왜 25평 가격이 안 떨어지나요? 이거는 뭐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25평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음 급한 사람이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개그린 아파트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1일 날 전세 시세 3억, 현재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25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 3억 7천만 원, 현재는 3억 6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코앞에 다가온 초기 재건축 단지죠. 거래는 2건이 터졌습니다. 6월에 1건, 그리고 5월 30일 날 1건이 터졌네요.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0평 매매 시세 6월 10일 날 10억 2천만 원, 현재 10억 1천만 원으로 최고 실거래가 대비 2억 가까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도 이렇게 하락폭이 가파른데, 안전진단은커녕 아직 재건축 사업 모델도 제대로 확립 안 된 일기 신도시나 구축 아파트가 오르기 힘든 부분이죠. 특히 이런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상황에서 위험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자, 6월 10일 날 12억 8천, 현재도 12억 8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20평 전세 시세 6월 10일 날 3억 1천, 현재는 3억 2천으로 1천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23평 전세 시세 6월 10일 날 3억 5천, 현재도 3억 5천 수준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이 35평 7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50평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개포 레미안 26평 33평 17일 동안 변화 없었고요. 도곡레슬 아파트는 33평이 5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파크리오 아파트 26평은 변화가 없었는데 32평이 매매 시세가 5천만 원 하락 조정됐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34평 매매 시세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음마 아파트 34평이 매매 시세 5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레미안 위브 33평이 매매 시세 3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DMC 파크부자이 25평이 매매 시세 3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중계그린 21평 매매 시세 2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성산시형 20평 매매 시세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하락폭이 눈에 딱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하락한 단지가 크게 늘어났고요. 하락폭도 강해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자,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반포자이 아파트 50평 전세 시세 2억이나 하락을 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26평 34평 변화 없었습니다. 도곡레슬 아파트 44평 전세 시세가 1억 하락을 했고요. 파크리오는 26평 매매 전세 시세가 5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34평 전세 시세 5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음마 아파트는 31평 전세 시세는 5천만 원 올라갔지만 34평은 1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레미안 위브 아파트 25평 변화 없었지만 33평이 5천만 원 정도 하락했고요. DMC 파크부자에는 25평이 200만 원 하락, 34평은 5천만 원 상승을 했습니다. 중계그린 아파트 21평 4천만 원 하락, 25평 1천만 원 하락이고요. 성산시형 아파트 20평 1천만 원 정도 전세 시세 상승 조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세 시세가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6월부터 명백한 하락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6월 11일 대비 매매 가격 변화 보시면요. 상승한 곳은 단 한 곳, 하락한 곳은 8곳이었습니다. 4월 중순 대비 전세 가격 변화도요. 상승한 곳은 3곳이었지만 하락한 곳은 9곳이나 됐다는 부분이죠. 자, 실소자의 주택 가격, 주택 마련을 촉진시키는 621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좋긴 부동산에서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확대 부분과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부분, 금리와 규제가 싸우면 금리가 이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7월 금통위까지 이제 16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7월 금통위에서는 빅스텝 0.5%포인트를 올린다는 부분이죠. 대한민국 기준금리 2.2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 이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급격히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은요.
로또 분야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청약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얼마나 쏟아질지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까지 쇼킹부동산2 청약 가프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도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